자, 반갑습니다. 잘땡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맛집에서 친구가 먼저 메인 메뉴를 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친구랑 맛집을 갑니다. 만약에 뭐 카레집을 간다 쳐봐요. 아, 여기 시금치 카레가 유명하대. 이거 먹어보자. 오케이 하고 이제 시금치 카레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테이블이 되게 좁은 거예요. 테이블이 좁아서 뭔가 덜어먹을 접시 같은 거는 둘 수가 없는 그런 테이블의 맛집이야.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친구가 나 시금치 카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뭔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맛집이고 집에서 머니까 다시 올 것 같지가 않은데 기왕 온 김에 다른 맛도 먹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가 먼저 시금치 카레를 시켰어. 나는 그 메인 메뉴인 시금치 카레 말고 왠지 카츠 카레, 메인 메뉴 딱지가 붙어있지 않은 카츠 카레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왠지 시금치 카레를 온전히 다 즐기고 싶은데 친구가 이미 시금치 카레를 시켰으니까 내가 카츠 카레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주제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자탕 집이라든가 하면 보통 앞접시 가지고 논아 먹는 음식점이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뭐 피자랑 파스타 집이야. 이러면 보통 이제 피자도 뭐 들고 먹기 편하고 하니까 파스타도 뭐 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논아 먹으면 되는데 테이블이 좁은 예를 들어서 카레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논아 먹자고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릇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주로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늦게 메뉴를 고른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츠카레를 시키고 그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는 시금치 카레를 보고 여기 온 거였는데. 옛날에는 저도 그런 약간 배려를 할까? 혹은 뭐 눈치를 보든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카츠카레를 시켜가지고 친구 거 시금치 카레 몇 번 먹고 계속 카츠카레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약간 불만이 생깁니다. 아, 나도 시금치 카레 먹고 싶었는데 젠장. 근데 친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걔는 와가지고 당연히 대표 메뉴 시킨 건데 괜히 수심한 나만, 물론 뭐 제가 막 수심한 편은 아니긴 한데 수심한 내가 이제 괜히 카츠카레 먹으면서 친구 부럽다 젠장 제길 나도 시금치 카레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괜히 혼자 자책하면서 카츠카레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극이야, 비극.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저도 이제 메인 메뉴, 친구가 먼저 시켰다 해도 저도 이제 메인 메뉴를 딱 시켜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괜한 불만도 안 생기고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 오롯이 온전히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똑같은 메뉴 시킨다고 해서 친구가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가 좋은 친구라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가 왜 똑같은 거 시켜? 다른 것도 시켜. 나눠 먹자 라고 하면 야, 어차피 자기 앞에 있는 거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표 메뉴 같이 그냥 따로 시켜가지고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친구들이 뭐 그런 걸 또 굳이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보통 그런가? 아무튼 그러니까 괜히 자기 혼자 불만 갖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친구들 만나다 보면 괜히 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좀 쪼잔한 마음, 좀 찌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손민수가 있죠. 손민수 아세요? 손민수가 뭐냐면 친구가 산 거 따라 사고 친구가 하는 행동 따라하고 이런 거를 이제 손민수라고 하거든요.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에 손민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주인공을 엄청 따라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손민수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친구끼리 손민수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민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말하기에도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상대방이 야, 너 나 따라했지? 라고 했을 때 안 따라했는데?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 웃기지 마. 네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런 건데 손민수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들 때가 있죠. 친구가 약간 감이 좋다든가 패션 센스가 좋다든가 하면 왠지 그 친구가 쓰는 아이템을 나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저도 있었단 말이죠. 제 친구가 약간 느낌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많이 셀렉을 해서 입는데 그 친구의 아이템 중 하나가 슈프림 청 모자였어요. 청 모자. 그 약간 재질도 그렇고 뭔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 살 수는 없잖아. 친구 입장에서. 그래서 저거 이쁜데 하고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강릉 여행을 가가지고 편집샵을 갔었는데 거기에 청모자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청모자가 약간 친구가 쓰고 다니던 모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사야겠다 하고 샀습니다. 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구 슈프림 모자는 12만 원 정도 하는 거였고 제가 발견한 청 모자는 이제 할인해가지고 3만 얼마에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슈프림 모자랑 비슷한 거 하나 샀어. 근데 난 3만 얼마에 샀어. 야, 이 멍청아. 그 모자를 왜 12만 원에 사냐. 이렇게 3만 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놀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친구를 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손민수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밝히면서 약간 친구 리스펙까지 세 가지 효과가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잠수함처럼 그냥 몰래 모자 사가지고 그 청 모자 쓰고 다니면 친구 입장에서는 저 자식 나랑 비슷한 모자 샀네. 나 손민수한 건가? 이런 생각 괜히 들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내 심정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놀리기까지 뭐 놀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너 그 모자 이뻐 보였는데 비슷한 거 하나 샀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도 좋죠. 리스펙도 받고 사실 손민수가 리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리스펙 받은 느낌도 있고 음침하게 따라한 것도 아니게 되니까 일석이조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무튼 그런 친구 사이에 그런 짜잘한 일들, 살짝은 찌질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처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시킨 대표 메뉴, 나도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찌질한 마음들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문제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그러니까 친구랑 잘 지내는 거는 뭐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일본 여행 갔다 올 때 뭐 곤약 젤리 몇 개 사와서 이렇게 챙겨주기 라든가 친구 약속 때 안 늦고 가기, 친구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기, 뭐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맛집 가가지고 저 자식이 또 대표 메뉴 먼저 시켰네, 나는 또 다른 메뉴 시켜야 되네,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진짜 열받네, 이런 생각하면서 배려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괜히 짜잘한 걸로 마음 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 친구라면은 뭐 별말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유명 맛집에서 친구가 대표 메뉴를 먼저 시키면 나도 눈치 보지 말고 메인 메뉴를 시키자, 맛있는 거 먹자 라는 겁니다. 오늘 되게 짧죠? 이렇게 좀 짧은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짧은 생각들을 길게 늘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길게 얘기할 거리도 있겠지만 이런 짧게 생각할 만한 주제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짧게 올라온다고 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영상 조금 보고 이제 영상 꺼지면 영상 꺼진 그 상태로 이렇게 눈 감아가지고 맞아, 나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다음에 친구랑 어디 가면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겠다, 근데 맛집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었는데 거기 소바집 거기 진짜 맛있는 거 같은데 거기 가면 진짜 맥주랑 그 소바랑 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어야겠다, 친구랑 그 약속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지, 이렇게 의식의 흐름으로 눈 감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잠이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다 봤다고 다른 영상 또 보지 마시고 이거 영상 꺼지면 꺼진 채로 그대로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가 집에 뭐 우환이 들었다든가 하면 계속 혼자 누워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죠. 눈 감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 꺼지면 또 다른 영상 또 보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죠. 진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아. 잠을 잘 때 가장 좋은 거는 조용하게 불 꺼진 상태에서 눈 감고 있는 게 가장 잠이 잘 오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 힘드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 상황 자체가 홀리 쉬시든가 하면 이제 잠이 안 드는 거죠. 잡생각,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영상 꺼지면 바로 주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만약에 안 좋은 일 있다 하시면 잠잘 때 다른 영상이나 잘 때 괴담 영상 뭐 이런 거 계속 들으시면서 잠이 올 때까지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좀 짧아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재미있었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